여러분 반갑습니다. 속도와 거리에 관한 영상입니다. 교과서로 따지면 153페이지부터 해당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속도와 거리 정적분의 활용으로 우리가 주로 다룰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평면운동에서의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내용은 앞선 도함수에 활용해서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변위,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게 속도의 적분, 점이 움직인 거리는 속력에 대한 적분인 것도 수투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투와 미적분 앞단원에서 해당하는 내용들은 다루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예제들 풀어볼 거고요. 특히나 점이 이동한 거 말고 곡선의 길이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한번 확인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53페이지에서는 직선 운동에 대한 움직인 거리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선 위에서 점이 움직인 거리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수투에서 배웠던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투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복습 정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초기 위치가 x0라고 주어져 있을 때 일반적으로 속도가 제시되어 있을 때 위치에 대한 함수 어떻게 구하냐? 초기 위치를 더해줍니다. 어디에? 초기 시각부터 해당하는 시각까지 속도를 적분한 값에다가요. 따라서 우리가 이미 앞에 미분 파트에서 위치에 대한 내용을 미분했을 때 속도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었거든요. 따라서 이 연산의 역연산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위치의 변화량 VT, 그러니까 속도를 해당하는 시각에 따라 적분해주면 되겠고요. 움직인 거리를 계산할 때는 속력을 적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속도 함수가 다음과 같이 t축을 기점으로 이런 방식으로 나와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이 지점이 A, 이 지점이 B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A부터 B까지 위치의 변화량 두 글자로 변위라는 것은 그냥 A부터 B까지 이 속도 함수 V를 적분해주면 되는 거죠. 이쪽에 해당하는 넓이 S1, 이쪽에 해당하는 넓이 S2라고 하면 S1에서 S2를 뺀 값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움직인 거리, 다시 말하면 이동 거리겠죠. 움직인 거리라는 것은 A부터 B까지 속력을 정적분하는 겁니다. 따라서 계산했을 때 T축 아래쪽에 있는 부분의 넓이도 다 더해 주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수투에서 이미 배웠던 거고요. 그 아래쪽에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루는 함수만, 그러니까 지수 로그 함수로 변해 있는 상황입니다. 좌표가 1인 점에서 출발했다고 하네요. 체크해 주시고요. t에서의 속도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위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위치, 그러니까 x, 시각에 따른 위치니까 xt라고 나타내면 초기 위치인 1에다가 0초부터 출발해서 t초까지 2의 t 빼기 1 마이너스 1 dt라고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통해서 2의 t 빼기 1 마이너스 t에다가 0과 t를 각각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 그 다음에 2의 t 빼기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고요. 거기에 t 더하기 0까지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초에서의 위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t의 자리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1 더하기 2의 0제곱 마이너스 요거 그 다음에 1로 쓰이게 되면서 최종적인 답은 1 빼기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0초부터 2초까지 위치의 변화량부터 구하라고 했으니까 변위를 구해주면 이번에는 0부터 2까지 그냥 속도를 정적분 해주면 되겠죠. 여전히 부정적분은 다음과 같이 생겨 먹었으니까 0과 2를 대입해 줍니다. 2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를 구해야 되네요. 움직인 거리라는 것은 0부터 2까지 속력, 그러니까 요 값에 대한 정적분 수행이 될 건데요. 그러면 우리 이 그래프 간단하게는 그려봐야겠죠. t-1 빼기 1입니다. 그러니까 1을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이 0이겠죠. 이렇게 되겠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모양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0초부터 2초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두 군데로 나누어서 넓이를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0부터 1까지는 음수 파트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다음을 정적분 해주고요. 1초부터 2초까지는 그냥 그대로 정적분을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바로 해보면 여기는 1,
에다가 뺄 거예요. 계산하면 1에서 2분의 1을 뺀 거, 그 다음에 여기는 2에서 1 뺀 거, 1까지 더 빠지게 되겠네요. 없어지고요. 2분의 1 더하기 2 빼기 2가 되겠네요. 다시 쓰면 2 마이너스 2, 2분의 1, 아래쪽이라서 잘 안 보이시겠죠? 다시 보여드립니다. 여기 0부터 1까지와 1부터 2까지 나누어서 계산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이제 미적분에서 다루는 운동 같은 경우는 직선 운동을 굳이 다루지 않고 대체로 평면 운동을 많이 다루었었습니다. 평면 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해 보자면, 평면 위에 있는 점의 위치 x, y라고 하면 이 각각의 친구들은 시각에 따라서 좌우로 움직이는 함수 ft, 위아래로 움직이는 함수 gt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 친구의 속도 같은 경우는 벡터로 실제 표현이 되는 것이었고요. 그것은 각각의 좌표, 그러니까 성분에 대한 도함수로서 표현이 됐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친구의 속력을 구하면 벡터의 성분 구하는 것처럼 각각의 성분의 제곱을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서 그 지점에서의 가속도 벡터는 두 번 미분해서 이계도 함수를 성분으로 갖는 벡터로 표현이 되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움직인 거리 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곡선을 따라서 점 P가 A로부터 B까지 이렇게 곡선을 따라 움직인다 라는 상황입니다. A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 S는요, 요 선분 A부터 B까지 빨간색의 곡선이 될 건데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델타 T가 충분히 작을 때 어디에 가까워지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어디까지 했죠? 문제 다시 보겠습니다. T초일 때 점 A였고요. T 더하기 델타 T일 때 충분히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곡선을 따라 점 B로 이동한 상황인 겁니다. 예상하시건대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요 A부터 B까지 곡선의 길이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곡선의 길이라는 것은요, 델타 T가 충분히 작을 때, 그러니까 아주 순간적인 이동을 보았을 때는 사실 거의 이 곡선을 확대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A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는 사실은 선분 AB에 점점 가까워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 곡선의 길이라는 거, 곡선의 길이는요, 저기 있는 요 선분들에 대해서 쭉 더해주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실제 그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길이는 결국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하면 되겠죠. 델타 x의 제곱, 델타 y의 제곱, 이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이때 확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A초부터 B초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 S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을 한번 빌려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그러니까 T초일 때 여기 위치가 X, Y였던 거고요. T초일 때. 그 다음에 T로부터 델타 T만큼의 시간이 흘러서 T 더하기 델타 T초일 때 이 친구의 위치가 X 더하기 델타 X, Y 더하기 델타 Y인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나타낸다고 하면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선분 AB에 가까워진다 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시간이 흘렀을 때 이 각각의 거리들을 생각했을 때는 결국 하나의 선분처럼 생각할 수가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델타 S라는 친구 대신 집어넣어주면 델타 T가 0으로 향해 한없이 가까이 갈 때 델타 T 분의 루트의 델타 X 제곱 델타 Y 제곱이라고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식 조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요, 델타 T가 0에 가까워질 때 루트를 이제 안쪽에다가 다 델타 T를 집어넣으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 다음에 델타 Y 델타 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리미트가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면요, 최종적으로 이 식은 델타 x, 그러니까 x의 변화량을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눈 것에 리미트를 씌운다고 했으니까 결국 x라는 함수를 t에 관하여 미분한 것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델타 t, 델타 y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리미트가 들어가면 결국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님들 이 모양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위치가요, 점 P의 위치가 이렇게 X와 Y라고 했을 때 이 점 P의 속도의 경우에는 X의 시간에 따른 그리고 Y의 시간에 따른 도함수로 쓸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였냐? 점 P의 속력이 바로 이 위에 나와 있는 요 식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결국에는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이 움직인 거리, 시간에 따라 움직인 거리 ST라는 친구에 대한 도함수 S'T가 바로 P에서의 속력이었다는 겁니다. S'T가 바로 이 점 P의 속력과 일치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게 아랫줄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이겠고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제 진짜 이 움직인 거리 S라는 것을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B에서 SA를 빼는 것이 될 거고요. 이 SB에서 SA를 뺀다는 것은 결국 인테그랄로 다음과 같이 표현이 가능하고 이 식은 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결국에는 평면 운동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평면 운동에서도 A부터 B까지 속력, 그러니까 평면 운동인 점 P의 속력을 적분해주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155페이지에 첫 번째로 나오고 있는 첫 번째 동그라미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평면 운동에서의 위치가 제시되어 있고요. 각각이 시각 t에 관한 함수, 이거 엄밀히 말하면 글씨가 왜 이래? 매개 변수로 나타내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ft, gt와 같이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써볼게요. ft, gt와 같은 방식으로 점 P의 위치가 나타내어져 있을 때 A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 어떤 방식으로 구할 것이냐? 결국에는 속력을 적분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다시 써드리면 A부터 B까지 F'의 제곱, 그 다음에 G'의 제곱, 이 친구에 대한 정적분을 수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직선 운동할 때는 절대값을 썼었는데 평면 운동할 때는 다음과 같이 이제 벡터로부터 유래한 속력을 써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예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점 시각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결국에 점 P는 2분의 1의 t의 제곱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3분의 4의 t의 2분의 3승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0부터 1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속도를 구해줍니다. 각각을 미분하면 t 빼기 1이고요. 2분의 3이니까 2배의 t의 2분의 1이 되겠네요. 이를 바탕으로 속력을 구해주시면 각각의 성분을 제곱합니다. 그러면 4배의 t가 되겠죠. 그럼 이 친구는 t 제곱 플러스 2t 더하기 1, 완전 제곱식의 루트 벗으면서 t 더하기 1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0부터 1까지 움직인 거리 S는 t 더하기 1이라는 속력을 정적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1 더한 2분의 3이 움직인 거리가 되겠습니다. 156페이지에는 관련된 문제 2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시정지하고 한번 풀어보신 뒤에 같이 만나요. 자,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지금 2의 t제곱의 코사인 t, 2의 t제곱의 사인 t와 같이 평면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각각의 친구들을 미분할 때 곱미분법 사용하셔야겠죠. 저는 C와 S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속력을 구해주면 각각의 성분을 제곱해요. 2의 2t에다가 C 빼기 S의 제곱, 2의 2t에다가 C 더하기 S의 제곱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무엇이 될 것이냐? 2배의 2의 2t의 루트 시운값, 즉 루트 2의 2의 t승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움직인 거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루트 2의 2의 t승 dt 계산을 통해서 우리는 루트 2의 2 빼기 1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요.
속력까지 구할 수 있으면 그 친구를 그대로 정적분하면 되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는 거죠. 따라서 매개 변수로 나타내어져 있는 함수, 그러니까 점 P의 위치 x, y가 다음과 같이 각각 시각 t에 관한 함수로 나타내어져 있을 때 이 친구에 대해서 움직인 거리를 구할 때는 속력을 적분하면 된다. 그 속력을 적분한다 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여기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컨텐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 곡선의 길이까지도 구할 수가 있게 될 건데요. 다시 우리 교재 15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한편 이번에는 매개 변수로 나타내어진 것이 아니라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y는 fx라는 그래프는 뭐 그냥 그림이 똥 하고 그려집니다. 근데 이 그림은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점들을 x, fx, 그러니까 그래프 위에 각각의 점들은 x, fx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x에 의해서 나타내어진 매개 변수, x가 매개 변수의 역할을 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 아래쪽에서는 매개 변수 t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t초일 때 x좌표는 그대로 t고 y좌표는 그 t를 넣은 값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냐, 이 x라는 것 대신에 t라는 친구를 집어넣어서 주어진 각각의 점들을 t, ft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로부터 우리는 속도, 이 곡선을 따라 움직이는 점의 속도는 1, f't가 될 거고, 여기서부터 속력은 루트에 1 더하기 f't에 제곱한 것이다 라고도 쓸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L, 그러니까 A부터 B까지 곡선의 길이라는 것은 곡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 A초부터 B초까지 움직인 거리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래쪽에 그 말부터 다시 써드리면, 곡선 위 평면 운동하는 점 P, 다시 쓰면 X좌표, 그 다음에 Y좌표가 A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와 같을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거리 L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A부터 B까지 루트에 1 더하기 f't 통째로 제곱한 것 dt로 쓸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아까처럼 매개 변수로 나타내어진 거 말고 그냥 곡선의 길이를 구할 때도 마치 곡선을 위로 움직이는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다음과 같이 속력을 적분하는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155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으로 제시되어 있고요. 이 내용은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한번 등장하면 이 공식 자체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 공식 어디서부터 유래한 거냐? t, ft로부터 유래했다. 그러니까 방법은 속력을 적분하는 거라는 걸 아는데 이 공식이 생각이 안 나는 친구들은 t, ft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156페이지의 예제 2번 보겠습니다. 0부터 5까지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점이 x좌표는 t, 그러니까 얘는 지금 y는 fx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y 자리에다가 x에 t를 대입한 다음에 식을 쓰면 되겠네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 벡터는 1, 3, 여기가 t의 2분의 3승이죠. 2분의 1에 t의 2분의 1제곱이라고 써서 최종적으로 속력은 루트에 1 더하기 4분의 1의 t라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0부터 5까지 주어진 식 1 더하기 4분의 1의 t의 2분의 1제곱을 정적분해 주시면 되겠죠. 일단 차수 하나 올립니다. 4분의 1의 t의 2분의 3승에다가 3분의 2까지 그대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 4분의 1에 대한 역수 4까지 곱해줘서 이게 부정적분이 되는 거겠죠.
부정적분 요 식에다가 0부터 5까지 정적분을 수행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3분의 8에다가 5부터 집어넣어 볼까요? 4분의 9에 2분의 3승, 그 다음에 0 넣어 볼까요? 1에 2분의 3승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3분의 8에다가 이 친구 이렇게 2분의 3이 되고 이 친구의 세제곱이니까 8분의 27에서 1 뺀 것이요. 3분의 8에다가 8분의 19가 되어서 최종적인 답은 3분의 19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있는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고 느껴져요 하는 친구들은 그냥 0부터 5까지 4 루트 벗으면 2예요. 그 다음에 여기 t 더하기 4의 루트 씌운 것이라고 생각해서 정적분 수행해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문제 3번도 개별적으로 풀어보시고 다시 만날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그냥 이 친구를 이제 fx라고 놓고 이게 익숙해지면 바로 계산할 수가 있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루트의 1에다가 이 친구 도함수 구합니다. f'x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2의 x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이 친구 제곱하면 2의 x승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깡으로 x 적분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4분의 1은 밖으로 나오면서 2분의 1이 되면서 여기 4가 됩니다. 이 친구 바뀌겠죠? 2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에 대한 건으로요. 그래서 2분의 1 그대로 있고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에 여기에다가 1 마이너스 1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네요. 2분의 1 그대로 있고요. 2 빼기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2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2분의 1에 2배의 2분의 2 그래서 다음과 같은 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도 이 친구 그냥 fx라고 보고 1부터 2까지 적분하라고 하네요. f'x부터 구해봅시다. 2배 x 1 되고요. 2분의 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부터 2까지 루트에 1 더하기 2x분의 1에 2분의 x 통째로 제곱해 주시면 되겠죠. 다시 쓰면 1부터 2까지 1, 4x의 제곱 분의 1, 4분의 x제곱 그 다음에 두 개 싹 곱해주면 2분의 1이 되겠네요. 친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1부터 2까지 2x 플러스 2분의 x 이 친구의 제곱한 것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1부터 2까지 2분의 x, 2x 분의 1이 되겠네요. 계산하면 4분의 1의 x의 제곱에다가 2분의 1의 ln의 절대값의 x요. 여기에 1과 2를 각각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4분의 1에 2제곱 빼기 1, 2분의 1만 남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계산 결과 4분의 1로 묶어주면 2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계산 자체가 아주 녹록치는 않지만 미적분에서 이 정도 계산은 견뎌야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속도와 거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매개변수로 나타내어져 있는 친구도 속력 적분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y는 fx로 나타내어져 있는 경우에는 t, ft를 기억해서 똑같이 속력 적분해라 라는 겁니다. 자, 159페이지로 넘어가면 문제 13번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시간 들여서 한번 해결해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만나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이 친구 이제 전형적인 우리가 주제 탐구 같은 거 많이 쓰는 사이클로이드 곡선인 거죠.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x축을 따라서 매 초 1라디언씩 굴러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1초 동안에는 여기 원점에서 한 점이 찍혀 있었다면 여기까지의 거리가 1라디언이 되는 겁니다. 1초 뒤에 똑같이 1라디언만큼 움직이는 거고요. 자, 한 점 P가 원점에서 출발해서 원 위에 붙어 있으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곡선을 따라서 반시계 방향으로 곡선이 아니라 이 공이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굴러갈 때 점 P를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점점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원을 따라서 회전하는 것처럼 그림이 보이겠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원주가 2파이이기 때문에 0초부터 2파이 초까지의 시간이 흐르면 점 P는 꼭대기에 도달하는 순간도 있다가 다시 땅바닥, 그러니까 X축에 붙어 있게 될 겁니다.
이랬을 때 점피가 움직인 거리, 즉 이 파란색 곡선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매개화하기 위해서 그림 한번 하나 그려볼게요. 자, t초 후에 이만큼 원이 이동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점 P는 여기 어딘가에 이제 놓이게 될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t초 후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 거리가 t라는 것에 먼저 유의해 주세요.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냐? 여기 땅바닥으로부터 이 점 P까지 제가 지금 보라색으로 그은 호 있죠? 연결하면 다음과 같이 하나, 둘, 이 부채꼴의 호가 될 거예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도 얼마일까요? 이 호의 길이도 t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공에다가 페인트를 발라서 공이 땅바닥에 이만큼 페인트를 흘렸으면 그 페인트가 어디서부터 온 거냐? 바로 요만큼의 길이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채꼴의 호가 t이고요. 문제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부채꼴의 중심각, 이 중심각의 크기 역시도 t, 즉 여기가 t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 P의 좌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보조 삼각형 하나를 그어주도록 합시다. 그러면 점 P라는 친구의 x좌표, 여기 x좌표부터 고민을 해보면요. x좌표는 기본적으로 t만큼 오른쪽으로 이만큼 이동한 값에다가 여기에 해당하는 선분의 길이를 빼주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색칠한 이 파란색 직각삼각형으로부터 우리는 이 세로, 직각삼각형의 이 색칠한 부분의 길이가 바로 sin t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두 번째, y좌표입니다. y좌표 같은 경우는 반지름의 길이 이만큼에서 해당하는 이 빨간색 색칠한 부분의 길이를 빼주면 될 겁니다. 이 각의 크기가 t고 빗변의 길이가 1이니까 저 변의 길이 구하는 것도 어려운 건 아니었겠죠. 반지름의 길이 1로부터 이렇게 빼주시면 될 겁니다. 이건 제가 지금 그림을 가장 간단하게 그렸던 건데요. 그림이 실제로는 점 P가 이쪽에 놓여 있는 경우에도 똑같이 그림 그려서 이렇게 세로로 긋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께 남겨드리는 걸로 하고요. 어찌됐든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점 P의 좌표가 t 빼기 sin t, 1 빼기 코사인 t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0초부터 2파이 초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라고 했으니까 속도부터 구해줍시다. 1 빼기 코사인 t, 그 다음에 사인 t가 될 거고요. 이에 따라서 속력은 루트의 1 빼기 2배의 코사인의 제곱, 사인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루트의 2 빼기 2 코사인이 되겠네요.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이 친구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각공식이라고 했던 내용인데요. 1 빼기 코사인 t라는 게 2배의 사인의 제곱의 2분의 t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기 주어진 식은 루트의 2에다가 2배의 사인의 제곱의 2분의 t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절대값 꺼낼 때 그냥 꺼내시면 안 되겠죠. 사인의 2분의 t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움직인 거리, 그러니까 0부터 2파이까지 2배의 사인의 2분의 t의 절대값 씌운 거, 이 친구를 t에 관하여 정적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분의 t라는 친구는 원래 있는 친구를 2분의 1배 이렇게 늘린 거잖아요. 늘렸으니까 주기가 4파이가 되겠죠. 4파이가 되니까 그림이 여기 0부터 4파이까지 해당하는 요만큼의 넓이가 될 겁니다. 실제 절대값을 그냥 풀고 나오게 될 거예요. 2배의 사인의 2분의 t dt입니다. 자,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4배의 코사인 2분의 t에다가 0과 2파이를 각각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1에서 1 뺀 거, 답은 8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여기 요 하나의 곡선, 요 파란색의 거리가 바로 8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 8이라는 것은 당연히 원의 반지름에도 영향을 받게 될 거고요. 움직이는 요 속력에도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깐 또 일시정지했다가 심화 문제
풀어보시고 다시 만나도록 해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갑자기 헷갈리네요. 자,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에서의 위치는 어떤 방식으로 정의했냐? 두 개의 이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이 있다고 하네요. 그 서로 다른 두 점의 중점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1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가 얼마인고를 묻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내가 구해야 될 것은 1부터 2까지 점피의 속력을 구한 다음에 이 친구를 적분하는 것이 목적이겠네요. 그러면 일단 점피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주어진 식, 일단 만난다고 했으니까 연립해 봅시다. x제곱이 t제곱의 x 빼기 8분의 1의 lnt예요. 한쪽으로 넘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 t제곱 x 8분의 1의 lnt 이퀄 제로입니다. 자, 이 친구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그렇구나 하세요. 자, 두 점의 중점이라고 했네요. 각각의 점을 구하는 일은 근해 공식을 써야 되나? 굉장히 복잡하지만 어찌됐든 두 교점을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알파, 알파 제곱, 베타, 베타 제곱, 여기 y좌표가 제곱으로 쓰이는 이유는 이 곡선 위의 점이기 때문이겠죠. 라고 하면 우리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이 t제곱이고 알파 베타가 8분의 1의 lnt임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중점이 바로 점피, 즉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그 다음에 2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될 거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집어넣어주면 t의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의 t의 4제곱의 4분의 1의 lnt다 라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점피의 위치를 구했으니 그 다음은 이제 계산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죠. p의 속도 벡터 나타내 봅시다. t가 되겠고요.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8t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속력 구해볼게요. 뭔가 루트가 풀려야 될 것 같이 생겼죠. 자, 2t의 세제곱에 8t분의 1의 제곱입니다. 전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t의 제곱에 4t의 6제곱 64t의 제곱분의 1 두 개 곱해요. 그 다음에 2배 합니다. 2분의 1의 t의 제곱이 되겠죠. 옳다구나. 여기랑 사라지면서 플러스 2분의 1의 t의 제곱으로 바뀌죠. 다시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주면 2t의 세제곱 8t분의 1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2t의 세제곱 8t분의 1의 원래는 절대값인데 주어진 범위가 어차피 1부터 2까지이니까 그냥 절대값 안 쓰고 표현하겠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1부터 2까지 2t의 세제곱에 8t분의 1을 정적분 해주면 되겠네요. 2분의 1의 t의 4제곱, 그 다음에 8분의 1의 다시 ln 절대값 t가 될 거고 1과 2를 각각 대입해 주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2분의 1의 2의 제곱, 2분의 1, 8분의 1 더해주면 2분의 1의 2의 제곱에 8분의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을 통해 1번임을 알 수가 있게 되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난이도 있습니다.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심화문제 29번 문제 하나하나 분석해 나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계도 함수를 갖는 함수 ft 두 번 미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평면 운동 하나 보네요. 위치가 ELNT FT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줄이 어렵습니다. 0,F1로부터 출발해서 움직인 거리가 S가 될 때의 시각이 다음과 같이 S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2일 때 점피의 속도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2일 때 가속도에 대한 Y좌표를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피의 위치를 ELNT 그리고 FT라고 나타낼 수가 있을 때 이때 점피의 속도는 t분의 2, f't 그 다음에 점피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t제곱분의 2 f2'의 t가 되겠죠.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2초일 때의 가속도에 대한 y좌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때 a의 값이라는 건 y좌표, 그러니까 t에다가 1을 넣었을 때 요 값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 값을 향해서 죄송합니다. t가 2초일 때죠. 2일 때의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를 바탕으로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누어서 하나씩 쪼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쉬운 2번 조건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2초일 때 속도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실제 VP에다가 t가 2초인 순간, 즉 t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1,f'2가 될 거고요. 이 값이 문제에서 4분의 3이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f'2의 값이 4분의 3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어렵게 했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움직인 거리가 s가 된다고 했습니다. s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가 s인데 이 친구 잘 아시는 것처럼 평면 운동이니까 속력을 적분한 결과물일 겁니다. 속력을 적분하는 것은 일단 여기 속도가 나와 있으니까 적분해야 될 대상 자체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속력은 각각의 성분에 제곱해서 더한 것일 거니까요. 이렇게 생긴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t까지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종점은 t가 되겠고요. 시점이 점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쫄지 마시고 F1에 집중해 주시면 1부터 t까지 움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1부터 t까지 이제 문자 헷갈리니까 문자 똑같은 거 사용하지 않고 적분하는 함수의 문자는 y로 바꾸어서 표기하면 y제곱분의 4 f'y의 제곱한 것의 루트라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t가 2분의 s에다가 루트 s제곱 더하기 4의 꼴로 나타내어져 있대요. 그러면 제가 해야 될 것은 s와 t 문자 두 개 중에 하나를 남기는 일일 겁니다. 다만 이 식을 여기에다가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의 부정적분을 우리가 몰라요. 따라서 오히려 s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서 이 식을 t에 관한 것으로 돌려놓는 게 낫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자,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s가 어쩌고 저쩌고 t다를 구해낼 거예요. 양변에 2를 곱하고 한쪽으로 넘기면 2t 빼기 s가 루트의 s제곱 더하기 4입니다. 양변을 제곱해주면 4t의 제곱, s의 제곱, 4배 st가 s제곱 플러스 4가 되겠죠. 지워질 거 지워지고요. s만 남기고 싶기 때문에 나머지 친구들 조금 정리해 주겠습니다. 4도 다 하나씩 쳐내면 st라는 친구가 t의 제곱 빼기 1만 되므로 s라는 친구는 t에서 t 빼기 1 한 것입니다. 따라서 s라는 친구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t 빼기 1이다 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이 식을 다시 한 번만 기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1부터 t까지 y제곱의 4 f'y의 제곱한 것을 y에 관하여 적분한 결과가 t에서 t 빼기 1 한 것이다 를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좌변 한번 살펴볼까요? 좌변에 있는 요 식은요, 문자 t에 대한 최종 결과물로서 t에 관한 함수일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싶은 건 안쪽에 f'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f'에 대한 식을 알게 되면 이 친구를 바탕으로 뭐 이것도 쓸 수 있고 이쪽에다가도 이제 적용할 수가 있을 거니까요. 결국에는 인테그랄을 날리는 게 목적입니다. 인테그랄을 날리는 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컨텐츠에서 진짜 많이 했던 일인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시죠? 바로 양변을 미분하는 겁니다. 양변을 t에 관하여 미분합시다. 양변을 t에 관해서 미분하면 좌변은 식 그대로의 y는 사라지고 y 자리에 t가 들어가서 f't의 제곱의 루트 씌운 것이 될 거고요. 우변은 1 더하기 t의 제곱분의 1이 되겠습니다. 양변 다시 제곱해 줍시다. t의 제곱에 4, 그 다음에 f'의 제곱한 것, 우변은 1, t의 4제곱, 그 다음에 t의 제곱에 2가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 반대편으로 넘겨줘요. 2항 해주면 여기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면서 1 빼기 t의
맞아요. 1 빼기 t의 제곱분의 1의 통째로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f't가 될 수 있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의 1 빼기 t의 제곱분의 1이었을 거고요. 문제의 조건의 2번 봅시다. f'E의 값이 4분의 3이 되기 위해서 이 식에 실제 2를 넣으면 마이너스는 불가능하고 플러스만 남게 되겠죠. 결국 우리는 f'T라는 식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알아냈습니다. 그럼 다 온 거죠? 최종적으로 구하려는 게 무엇이었는지 다시 상기하십시오. 2'의 2의 값입니다. 따라서 양변을 한 번 더 t에 관하여 미분합니다. 한 번 더 t에 관하여 미분하면 2배의 t의 세제곱이 됨으로써 최종적인 a의 값이 t에다가 2를 넣어서 4분의 1이겠네요. 따라서 60배의 a항 값은 15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자체가 29번이라서 난도가 좀 있었습니다. 속도나 가속도, 속력 구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을 건데요. 이 문장이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움직인 거리가 s일 때를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 특히나 s와 t 둘 중에 하나는 쳐내야 될 거기 때문에 t 대신에 s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뭔가를 적분하거나 하면 이쪽에서 가는 과정도 또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s를 이제 t에 관한 식으로 바꿔내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안쪽에 있는 친구만 구해나가는 과정은 쭉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건 바이 건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엄청 어렵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요 생각하는 과정은 굉장히 자주 우리가 예제로 접하는 문항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개가 연결돼서 컨텐츠를 이걸로 준 거, 좀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